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지은이 스미노 요루, 옮기니 양윤옥, 출판사 소미미디어. 내 클래스메이트였던 야마우치 사쿠라의 장례식은 생전의 그녀와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꾸무럭한 날씨에 거행되었다. 그녀의 생명이 가진 가치의 증거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에 감싸였을 장례식에도 빈소에도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집에 있었다. 다행히 나에게 참석을 강요할 유일한 클래스메이트는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선생님이나 그쪽 부모님이 나를 불러낼 권리도 의무도 있을 리 없어서 나는 나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할 수 있었다. 물론 제대로 하자면 아무도 불러내지 않더라도 고교생인 나는 마땅히 학교에는 나가야 했지만, 그녀가 휴일 동안의 세상을 떠나준 덕분에 궂은 날씨에 굳이 외출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배웅하고 적당히 점심을 챙겨 먹은 뒤 나는 줄곧 내 방에 틀어박혔다. 그것이 클래스메이트를 잃은 섭섭함이나 허전함에서 온 행동인가 하면 아니었다. 클래스메이트였던 그녀가 불러내지 않는 한 원래부터 나는 휴일을 내 방에서 보내는 성격이다. 방 안에서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인생의 지침서나 자기계발서 쪽은 좋아하지 않고 소설을 즐겨 읽는다. 침대에 누워 하얀 베개에 머리나 턱을 얹고 문고본을 읽는다. 하드커버는 무겁기 때문에 되도록 문고본이 바람직하다. 지금 읽는 책은 전에 그녀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책을 별로 읽지 않는 그녀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만난 최고의 책이다. 빌려온 뒤 내내 책장에 꽂아 놓았고, 그녀가 죽기 전까지는 꼭 읽고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결국 때를 놓쳐버렸다. 때를 놓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읽은 뒤에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 돌려주기로 했다. 그녀의 영정에 절하는 것은 그때 하면 된다. 침대에서 반쯤 남았던 그 책을 다 읽고 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커튼을 닫고 형광등 빛으로 시력을 얻었던 나는 시간의 경과를 휴대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알았다. 전화는 별것 아니었다. 어머니한테서 온 것이다. 처음 두 번은 무시했지만 역시나 계속 안 받았다가는 저녁밥이 위태롭다 싶어서 휴대폰을 집어 귀에 댔다. 전화 내용은 쌀을 좀 씻어두라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알았다는 뜻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기 전에 문득 깨달았다. 그 기기를 손에 든 게 이틀 만이었다. 의식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어쩐지 라고 하면 너무 의미심장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이틀 동안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개폐식에 내 휴대폰을 딸깍 펼쳐 메시지 수신함을 확인했다. 열어보지 않은 메시지는 한 통도 없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어서 송신 메시지를 확인했다. 거기에 통화 이외의 기능으로 최근 이용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클래스메이트였던 그녀에게 내가 보낸 메시지였다. 단 한마디의 메시지. 이걸 그녀가 열어봤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한다. 한 차례 내 방을 떠나 주방으로 가려다가 나는 다시 한번 침대에 엎드렸다. 그녀에게 보냈던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금 곱씹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열어봤는지 어떤지 알지 못한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열어봤다고 치고 그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결국 쌀은 어머니가 돌아와 씻어 앉혔다. 나는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었는지도 모른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학교 도서실 서고에서였다.
먼지가 뿌옇게 떠도는 공간에서 책장에 꽂힌 책들의 순번이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한다. 라는 도서위원으로서의 임무를 한창 충실히 수행하는 참에 야마우치 사쿠라가 나에게 이상한 고백을 했다. 무시해버릴까 생각했지만 이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녀와 나뿐이니까 역시 혼잣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엽기적인 그 말은 나한테 던져진 것일 터였다. 별 수 없이 등을 맞댄 책장을 살펴보고 있을 그녀에게 반응을 보여줬다. 느닷없이 카니발리즘에 눈을 떴어? 아,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쉬다가 먼지 때문에 잠시 콜록거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설명에 들어갔다. 나는 그녀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거든. 옛 사람들은 어딘가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동물의 그 부분을 먹었대. 근데 그게 뭐?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먹고, 위가 안 좋으면 위를 먹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혹시 그 너라는 게 나? 너 말고 또 누구 있어? 킥킥 웃는 그녀도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일에 종사하는 모양이었다. 하드커버의 책을 제자리에 꽂아 넣는 소리가 들렸다. 내 작은 장기에게 너를 구해준다는 무거운 책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긴 너 그러다 스트레스로 위까지 탈이 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다른데 누구한테 알아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을 먹어버릴 마음은 안 드는데? 그녀는 다시 킥킥킥 웃었다. 나는 어떤가 하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착실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부디 본받아 주셨으면 했다. 그래서 결국 비밀을 알고 있는 클래스메이트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너의 그 췌장 조달 계획 속에는 나 역시 췌장을 꼭 필요로 한다는 가능성은 없어? 어차피 최정의 역할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알아, 나도. 알고 있다. 귀에 익숙치 않은 그 장기에 대해 나는 미리 검색해봤다. 물론 그녀와의 만남을 계기로. 건너편에서 그녀가 흐뭇한 듯 나를 돌아보는 것이 숨결과 발소리로 느껴졌다. 나는 책장 쪽을 향한 채 흘끗 한순간만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땀에 젖은 전혀 머지않아 죽을 사람 같지 않은 여학생의 웃는 얼굴이 있었다. 요즘 같은 온난화 세상에 이미 7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서구는 에어컨 바람이 제대로 와닿지 않았다. 나도 땀이 줄줄 흘렀다. 혹시 검색해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도 통통 튀었기 때문에 나는 별 수 없이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췌장은 소화와 에너지 생산의 조정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만일 췌장이 없으면 인간은 에너지를 얻지 못해 죽는다. 그래서 너한테 내 췌장을 대접해드릴 수는 없겠다. 미안해. 단숨에 줄줄 말해버리고 내 일로 돌아갔더니 그녀는 우하하하 소리내어 웃었다. 내 농담이 그렇게 잘 먹혔나 하고 좀 의기양양해졌지만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았다. 뭐야, 비밀을 알고 있는 클래스메이트도 나한테 관심 있잖아? 그야 중병에 걸린 클래스메이트라면 관심이 없을 수 없지. 그런 거 말고 나라는 사람에게는? 글쎄. 글쓰라니 뭐야 그게? 말을 하면서 그녀는 다시 우하하하 웃었다. 분명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머리가 이상해진 것이다. 나는 클래스메이트의 증세가 새삼 걱정스러웠다. 말없이 작업을 계속하는데 도서실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무래도 도서실 폐관 시간이 지난 모양이었다. 우리는 확인이 끝난 곳까지 표시 삼아 책 한 권을 조금 앞으로 빼놓고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둘러본 다음에 서구를 나섰다. 후덥지근한 곳에서 나오자 도서실 안의 에어컨 찬바람이 땀에 젖은 살갗을 덮쳐 부르르 몸이 떨렸다. 우와, 시원하다.
그녀는 좋아라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 도서실 접수 카운터 너머로 들어가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나도 느릿느릿 그 뒤를 따라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땀에 젖은 내 몸을 처리했다. 수고했어. 문은 닫았으니까 천천히 하고 나와. 거기 차하고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챙겨준 시원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도서실 안을 둘러보았다. 분명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 만주 진짜 맛있어. 모든 긍정적인 것에 일일이 반응하는 그녀는 그새 카운터 의자에 질펀하게 앉아 쉬고 있었다. 나도 만주를 하나 집어들고 그녀와는 좀 떨어진 곳에 의자를 옮겨 자리를 잡았다. 둘 다 미안해.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인데. 아니요. 전혀 괜찮아요. 저희는 항상 고만고만한 성적이 나오는 팀이거든요. 그렇지? 비밀을 알고 있는 클래스메이트? 뭐 평소에 수업을 잘 들었다면 그렇지. 적당히 대꾸해주고 만주를 베어 물었다. 맛있다. 둘 다 대학은 이미 정했니? 야마우치 사쿠라는 어때? 저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직이라고 할까? 이미라고 할까? 거기 점잖은 남학생은? 저도 아직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비밀을 알고 있는 클래스메이트는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해봐야 되잖아. 두 개째 만주에 손을 내밀며 그녀가 오지랖 넓은 소리를 했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보리차를 한 입 마셨다. 슈퍼에서 파는 보리차. 그 익숙한 맛이 맛있었다. 둘 다 똑같이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멍하니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선생님하고 똑같은 나이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럴 리는 없어요. 그녀와 선생님은 즐거운 듯 서로 웃어가며 얘기했지만 나는 웃지 않고 만주를 한 입 먹고 보리차를 마셨다. 그녀가 말한 대로 그럴 리는 없었다. 그녀가 40대의 선생님과 똑같은 나이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일은 없다. 그건 이 자리에서는 나와 그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내게 눈짓을 보내며 웃었다. 마치 외국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가 조크를 던질 때 윙크하는 것처럼.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가 웃지 않는 것은 그녀의 농담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어때? 내가 꽤 센스 있는 농담을 했지? 라는 듯한 그녀의 의기양양한 표정이 신경질 났기 때문이다. 내가 뚱하고 있었더니 그녀는 약이 오른 듯 쓱 노려보는 시선을 내게 던졌다. 나는 그걸 보고서야 겨우 신용만으로 입끝을 슬쩍 올렸다. 폐관 후에 도서실에서 30분쯤 머물다가 우리는 집에 가기로 했다. 신발장에 나갔더니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쨍쨍한 햇볕 아래 열심히 뛰고 있는 운동부 팀원들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다. 서고 너무 더웠어. 내일도 도서 부일 해야 돼? 하긴 하루만 더 나오면 방학이지만.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실내화를 운동화로 갈아 신고 신발장이 줄줄이 이어진 출입구를 나섰다. 교무는 출입구를 끼고 운동장과는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야구부와 럭비부의 구호 소리가 조금씩 멀어져 갔다. 그녀는 콕콕 신발 앞부리를 울리고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옆에 나란히 섰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 못 배웠어? 배웠어. 그래서 잘 듣고 있어. 그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데? 만주 얘기? 거봐. 안 들었지? 거짓말하면 못 써.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녀는 나를 꾸짖었다. 남자로서는 작은 내 키와 여자로서는 큰 그녀의 키는 거의 비슷했다. 약간 낮은 눈높이에서 꾸지람이 날아왔다는 것이 오히려 신선했다. 미안. 잠깐 딴 생각 좀 하느라. 뭐? 딴 생각? 그녀는 찡그렸던 얼굴을 거짓말처럼 환하게 풀고 흥미진진한 기색으로 내 쪽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녀와 슬쩍 거리를 두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생각했어. 나로서는 진지하게. 어머, 웬일이래? 너에 대한 생각. 나는 멈춰서지 않았고 그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대화가 되도록, 극적인 분위기 같은 것은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귀찮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나의 획책을 모조리 뛰어넘어 그녀는 예상대로 귀찮기 짝이 없는 리액션을 취했다. 나에 대한 생각? 뭐야? 사랑 고백? 나 긴장돼. 아니라니까. 야, 너 진짜 응, 말해봐.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도서실 정리 같은 것에 써도 괜찮아?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던진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연히 괜찮지.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 밖에 뭘 해야 하는데? 그야 첫사랑을 만난다든가, 외국에 나가 히치하이킹으로 마지막 죽을 자리를 정한다든가, 아무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냐. 그녀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비밀을 알고 있는 클래스메이트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없지는 않다, 라고 할까?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 너나 나나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너나 나나 다를 거 없어. 틀림없이. 하루의 가치는 전부 똑같은 거라서 무엇을 했느냐의 차이 같은 걸로 나의 오늘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 나 오늘 즐거웠어. 그런가? 분명 그럴지도 모른다. 그녀의 단언에 나는 어쩐지 약은 올랐지만 자칫 납득할 뻔했다. 가까운 장래에 그녀가 죽는 것처럼 나 역시 언젠가는 틀림없이 죽는다. 그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미래다. 어쩌면 그녀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역시나 죽음을 자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나름대로 깊이가 있었다.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그녀에 대한 평가가 내 마음속에서 약간 올라갔다. 물론 그녀가 내리는 나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아무려나 상관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좋아하는 인간이 너무 많아서 나 따위에 신경 쓸 시간 따위는 없는 사람이다. 그 증거로 교문 쪽에서 축구부 유니폼 차림으로 달려오던 남학생이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돌연 표정이 환하게 피어났다. 달려오는 그를 그녀도 알아봤는지 가볍게 팔을 쳐들었다. 열심히 해. 수고가 많다, 사쿠라. 마주 지나친 축구부 남학생은 상쾌한 웃음을 던지고 씩씩하게 달려갔다. 분명 그는 나와도 클래스메이트였지만 나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저 녀석 비밀을 알고 있는 클래스메이트를 싹 무시하네? 내일 만나서 따끔하게 혼내줘야겠어. 됐어. 아니, 관둬.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와 그녀는 정확히 정반대쪽 부류의 인간이고 그 결과 다른 클래스메이트의 취급이 나와 그녀 사이에 전혀 다르게 나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으이그,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안 생기는 거야. 사실이긴 한데 전혀 쓸데없는 오지랖이다. 얘가 이렇다니까. 말하는 사이에 우리는 교문에 도착했다. 우리 집과 그녀의 집은 학교를 끼고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그녀와는 여기서 헤어져야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자, 그럼. 조금 전 그 얘기 말인데, 망설임 없이 등을 돌리려는 나를 그녀의 말이 멈춰 세웠다. 그녀는 뭔가 장난칠 게 생각난 듯 신이 난 표정이었다.
나는 결코 신이 난 얼굴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굳이 원하신다면 비밀을 알고 있는 클래스메이트에게 이 나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도와줄 기회를 부여줄까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지?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어? 아, 미안. 예쁜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어. 그냥 두면 걔가 금세 히스테릭해져서 힘들거든. 거짓말이시죠? 거짓말이면? 그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역 앞에서 만나자. 내 공병문고에도 꼭 기록해줄게. 그렇게 딱 잘라 말하고 내 승낙 따위 애초에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그녀는 손을 흔들며 나의 귀로와는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모습 너머로 여름 하늘은 아직 오렌지색과 핑크색, 연한 군청색이 한데 어우러진 빛깔로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손은 마주 흔들어주지 않고 나도 이번에야말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요란한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늘의 군청색이 차지한 비율은 조금씩 늘어가고 나는 항상 다니던 길을 걸어갔다. 아마도 내가 바라보는 평소의 귀갓길과 그녀가 바라보는 평소의 귀갓길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는 방식이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나는 졸업할 때까지 틀림없이 이 길을 계속 걷게 될까? 그녀는 앞으로 몇 번이나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다. 그녀가 말한 대로 나 역시 앞으로 몇 번이나 이 길을 걸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그녀가 바라보는 길거리의 색깔과 내가 보는 길거리의 색깔은 원래대로라면 서로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했다. 심장의 박동에 맞춰 발을 내딛다 보니 덧없는 목숨을 억지로 흔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속이 울렁거렸다. 저녁 바람이 불어 아직 살아있는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아주 조금 일요일에 나갈지 말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지난 4월의 일이었다. 늦은 벚꽃이 아직 피어 있었다. 의학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크게 발전했다. 그건 나도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알아볼 마음도 없다. 단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의학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중병으로 인해 남아있는 목숨이 1년 미만인 여학생이 주위의 어느 누구에게도 그 증세를 들키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발전했다. 또한 그로써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병이 그토록 깊은데도 계속 멀쩡히 돌아다니다니 마치 기계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내 느낌 따위는 중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려나 상관없는 일이다. 그녀도 쓸데없는 생각에 방해를 받는 일 없이 의학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그냥 단순한 클래스메이트일 뿐인 나에게 자신의 병을 들켜버린 것은 그녀의 불운, 그리고 방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다. 그날 나는 학교를 결석했다. 맹장수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수술 후 실밥을 뽑기 위해서였다. 몸 상태도 좋았고 병원에서의 시술도 금세 끝났다. 지각이라도 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대형 병원인 탓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쉬자는 삐뚤어진 의지가 나를 병원 로비에 묶어두었다. 그저 사소한 관심이었다. 로비 한 구석에 덜렁 자리 잡은 소파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누가 잊어버리고 갔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과연 어떤 책일까라는 책 좋아하는 자 특유의 기대감 같은 흥미가 머리를 쳐들어 나를 움직이게 했다. 환자들 사이를 누비며 그 소파로 다가가 앉았다. 얼핏 보기에 300페이지쯤 될 것 같은 문고본 크기의 책이었다. 병원 근처 서점에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커버를 벗기고 제목을 확인하려는 참에 흠칫 놀랐다. 서점 커버 밑으로 원래 문고본에 붙어 있어야 할 책 표지가 아니라 굵은 매직으로 공병문고라는
라고 직접 써놓은 글씨가 있었다. 물론 그런 제목도 출판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대체 뭔가?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아서 책장을 한 장 넘겨보았다. 첫 페이지에서 내 시야에 뛰어든 것은 눈에 익은 인쇄 글씨가 아니라 볼펜으로 정성껏 손수 써넣은, 즉 사람이 써내려간 문장이었다. 최장의 병? 죽는다? 내 입에서 저절로 일상에서는 발음할 리 없는 말들이 연달아 흘러나왔다. 아무래도 이건 질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누군가의 투병일기, 아니, 공병일기인 것 같았다. 아차, 이건 내가 봐서는 안 될 내용이구나. 그런 점을 이해하고 얼른 노트를 덮었을 때 내 머리 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저기, 그 말에 고개를 들었고 내심 깜짝 놀랐지만 그것을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것은 그 말을 한 상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감정을 감춘 것은 그녀가 나에게 이 노트와는 관계없이 말을 걸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아마 매사에 쿨한 나도 내 클래스메이트가 시한부를 선고받은 운명을 짊어지고 있을 가능성 따위는 일단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클래스메이트가 말을 걸어온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 허접한 기대감을 비웃듯이 그녀는 손을 쓱 내밀었다. 그 노트 내 거야, 따분한 클래스메이트. 근데 병원에는 웬일이야? 당시 그녀와 같은 반이면서도 거의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나는 그녀에 대해 나와는 정반대로 명랑하고 발랄한 클래스메이트라는 정보 말고는 가진 게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중병에 대한 것을 관계가 거의 없는 내게 들켜버린 이 상황에서 느긋하게 웃는 얼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다.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모르는 척하기로 결심했다. 나에게도, 그리고 그녀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어. 그 사후 치료. 아, 그렇구나. 나는 췌장 검사 받으러. 치료 안 받으면 당장 죽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녀는 순식간에 나의 배려와 염려를 산산조각 냈다. 미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녀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더니 그녀는 웃음이 더욱 짙어지면서 내 옆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놀랐어? 그 공병문고 봤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소설책이라도 추천하듯이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역시 장난친 거구나. 거짓 믿기에 걸려든 게 어쩌다 얼굴 정도만 아는 나였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은 저거 봐. 장난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잖아. 내가 더 깜짝 놀랐어. 노트 잃어버린 줄 알고 허둥지둥 찾으러 왔더니 하필 따분한 클래스메이트가 들고 있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되긴 내 공병문고야. 읽어봤으니까 알잖아. 췌장병을 선고받고 일기처럼 쓰고 있다는 거. 농담이지? 그녀는 병원 아닌데도 거리낌 없이 우하하하 하고 웃었다. 내가 그렇게 악취미로 보여? 그런 건 블랙 조크도 안 돼. 거기 쓴 거 다 사실이야. 내 췌장이 망가져서 이제 얼마 뒤에 죽는다네요. 아, 그래? 겨우 그것뿐? 뭔가 좀 다른 말 없어? 그녀는 천만 뜻밖이라는 듯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클래스메이트에게서 이제 곧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나라면 할 말을 잃을 것 같네. 그렇지. 내가 침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그녀는 하긴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킥킥 웃었다. 그녀가 뭘 우스워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즉시 그녀는 노트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흔들며
병원 안으로 사라졌다. 다른 애들에게는 비밀이니까 학교에서 얘기하지 말아줘. 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녀와 다시 교류할 일은 없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내게 말을 건네왔다. 더구나 각 반별로 지원자 수가 자유롭게 설정된 결과 딸랑 나 혼자서만 담당했던 도서위원회의 공석에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그녀가 그러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원래 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성격인 나는 성실히 신입 도서위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생각해보면 그 노트 한 권을 우연히 목격하는 바람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느닷없이 나는 역 앞에 서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세상 참.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사건의 원인으로 작동할지 모르는 것이다. 강한 힘을 거스르는 일 없이 풀잎배처럼 그냥 둥둥 떠밀려 살기로 마음먹은 나는 결국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정확히는 거절할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약속 장소에 나오고 말았다. 바람을 맞춰버리면 끝날 일인지도 모르지만 섣불리 나에게 잘못을 전가할 만한 짓을 했다가 그녀에게 약점을 잡히면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요구를 할지 모를 일이었다. 나와는 달리 씩씩한 쇠빙선처럼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녀에게 맞선다는 것은 플립배의 삶으로는 전혀 영리하다고 할 수 없는 짓이다. 약속 시간 5분 전에 미리 정해둔 기념비 앞에 도착해 멍하니 기다리는데 그녀가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다. 병원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오랜만에 보게 된 그녀의 사복 차림은 티셔츠에 면바지에 심플한 것이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그녀에게 슬쩍 팔을 쳐들어 응했다. 안녕? 바람 맞으면 어쩌나 했어.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걸? 결과는 올라이신데? 단어 사용법이 맞는지 약간 미묘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지? 관심 있는 모양이네? 강한 햇볕 속에서 그녀는 변함없이 모든 게 거짓말인 것처럼 웃는 얼굴을 보였다. 참고로 나는 별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시내로 나가자. 사람들 많은 곳은 별론데. 비밀을 알고 있는 클래스메이트. 지하철 탈 돈 있어? 내가 내줄까? 아니, 나도 돈 있어. 결국 나는 간단히 의견을 꺾고 그녀의 제안대로 일단 시내로 이동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대로 다양한 가게들이 모인 거대한 역 앞거리에는 낯가림 심한 나를 질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숫자의 인간들이 몰려 있었다. 옆에선 그녀는 어떤가 하면 인간의 숫자에 기가 질린 기색도 없이 건강함 그 자체였다. 얘가 진짜로 이제 곧 죽을 사람인가? 그런 의구심이 솟구쳤지만 그 전에 이미 이런저런 정식 서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개표구를 나와 점점 더 불어나는 인파 속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척척 걸어나갔다. 나는 가까스로 뒤처지지 않게 따라붙어 지하로 들어갔고 사람들의 북적임이 약간 줄어든 참에 겨우 그녀에게서 오늘의 목적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은 숯불구이. 숯불구이? 아직 대낮인데? 낮과 밤 사이에 고기 맛이 달라지니? 유감스럽게도 시간별로 맛의 차이를 구분할 만큼 고기에 집착한 적이 없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네. 나는 숯불구이가 먹고 싶어. 나는 10시쯤에 아침밥 먹었는데? 괜찮아. 숯불구이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 너 나하고 대화할 마음은 있어? 없는 눈치였다. 저항도 헛되이 문득 깨닫고 보니 나는 본격적인 숯불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정말 풀잎배 성향이 몸에 배어버린 꼴이다. 가게 안은 그다지 붐비지는 않았고 어슴푸레한 실내에 각 테이블을 비춰주는 개별 조명이 불필요하게 서로의 얼굴을 또렷이 드러나게 하고 있었다. 곧바로 젊은 점원이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았다. 그 친절함에 내가 황송해하고 있는데 그녀는 수학의 증명을 예습해온 것처럼 술술술 점원에게 말했다. 여기 이거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야, 잠깐! 나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 괜찮아. 내가 낼 거니까.
여기 이 제일 비싼 무한 리필 코스 2인분 주세요. 음료는 우롱차. 괜찮지? 내가 그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라는 속셈인지 젊은 점원은 신속히 주문을 복창하고는 가버렸다. 기대된다. 저기, 돈은 다음에 꼭 갚을게. 아이,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낼 거야. 얼마 전까지 아르바이트도 했고 저금해둔 게 많아서 다 써버려야 하거든. 죽기 전까지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뜻일 터였다. 그건 더 안 되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써야 돼. 이것도 의미가 있어. 나 혼자 숯불구이 먹어봤자 별로 재미없잖아? 나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거야. 그래도 이건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음료수입니다. 내가 떨떠름해하고 있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점원이 우롱차를 들고 나타났다. 마치 돈에 대한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하던 그녀가 일부러 점원을 불러들인 것 같은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우롱차에 이어 고기 모듬 세트가 나왔다. 곱게 줄을 맞춰 차려진 고기들은 솔직히 말해 진짜 등급이 높고 맛있어 보였다. 이른바 눈꽃 마블링이라는 것일까? 지방의 무늬가 선명히 도드라져서 굽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숯불에 얹힌 석쇠는 이미 충분히 달궈졌는지 그녀가 신이 나서 고기를 한 점 얹자마자 상쾌한 치지직 소리와 함께 식욕을 돋구는 고기향이 동시에 위를 자극했다. 한창 성장하는 고교생은 결국 식욕을 이기지 못하는 법. 나도 그녀와 함께 고기를 석쇠에 얹었다. 고온의 석쇠 위에서 최고 등급의 고기는 금세 익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꽤 맛있네. 어라? 겨우 그 정도의 감동이야? 엄청 맛있는 거 아니고? 내가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라서 감상적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건가? 아니다. 고기는 엄청 맛있었다. 단지 텐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 진짜 맛있다. 부자들은 항상 이런 것만 먹을까? 부자들은 무한 리필 식당에는 안 올걸? 아마도? 그런가?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무한 리필로 제공해 주는데 진짜 아깝다. 부자는 뭐든 무한 리필이야. 그리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는데 2인분의 고기 모듬 세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녀는 테이블 끝에 놓인 메뉴판을 집어들고 추가 주문을 궁리하고 있었다. 뭐든 괜찮지? 응,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줘 라는 말처럼 나에게 딱 들어맞는 말도 없다. 그녀가 조용히 팔을 들자 어디선가 이쪽만 지켜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점원이 즉각 달려왔다. 지나치게 헌신적인 그 모습에 흠칫하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메뉴판을 보며 유창하게 주문했다. 막창, 새끼보, 대창, 벌집냥, 양, 염통, 울대, 오드레기, 허파, 천엽, 스위트브레드. 야, 잠깐! 지금 뭘 주문하는 거야? 점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가 너무도 귀에 익숙치 않은 단어를 줄줄 늘어놓는 바람에 나는 급히 끼어들었다. 새끼보라니? CD야? 얘가 왜 이래? 아, 우선 방금 말한 거 1인분씩 주세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점원은 웃는 얼굴로 냉큼 물러가 버렸다. 벌집 뭐뭐라고 하지 않았어? 벌레를 먹어? 너 혹시 모르는 거? 새끼보, 벌집냥 모두 소의 내장 부위 이름이야. 내가 내장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 내장이라고? 소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부위를 갖고 있어? 인간도 비슷하잖아. 팔꿈치 척골을 퍼니본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스위트 브레드는 소의 흉선 혹은 췌장이야. 혹시 소의 내장을 먹는 것도 병치료의 일환인가? 아니, 내가 내장고기를 좋아하는 것뿐이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내장이라고 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 내장.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 아, 밥 주문하는 거 깜빡했네. 너도 밥 필요해? 필요 없어. 잠시 뒤 큼직한 접시 가득히 그녀가 주문한 내장 1습이 차려져 나왔다. 예상보다 훨씬 더 그로테스크한 모양새여서 나는 대부분의 식욕을 잃었다. 그녀는 점원에게 밥을 주문하고 희희낙락 내장을 석쇠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거들었다. 이거 잘 구워졌어. 매우 기괴한 모양의 내장에 영 손이 나가지 않는 나를 보다 못해 그녀가 오지랖도 넓게 우둘투둘 구멍이 뚫린 허연 것을 내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먹을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갖고 있는 터라서 머뭇머뭇 입에 넣었다. 어때? 맛있지? 솔직히 식감도 좋고 향도 좋아서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지만 뭔가 감쪽같이 당한 것 같아 내심 분통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는 정도의 반응만 보여주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바라보니 그녀의 우롱차 잔이 비어서 점원을 불러 우롱차 한 잔, 그리고 보통 고기를 조금만 주문했다. 나는 주로 고기를, 그녀는 주로 내장을 묵묵히 먹었다. 간간히 내가 내장을 집어먹으면 그녀는 짜증나게도 느물느물 웃는 얼굴로 넘어다 보았다. 그럴 때는 그녀가 애지중지 굴던 내장을 냉큼 먹어주면 에잉 하고 약이 오른 눈치를 보여서 체증이 쑥 내려갔다.